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과학의 손수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교재는요, 중3 파트 화학이죠. 혼합물의 분리 펼쳐주시고요. 먼저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체 혼합물의 분리를요,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는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에 뜬다라는 사실로 이렇게 혼합물을 분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벽시 고르기에 소금물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요. 자, 여기 소금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물이 있고요. 자, 얘가 지금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좋은 벽시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자, 좋은 벽시는 가라앉게 될 겁니다. 그리고 쭉정이 벽시는 위에, 그렇죠. 쭉정이 벽시는 위쪽으로 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것을 세로로 다시 한 번 더 써보게 되면 밀도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가장 큰 게 좋은 벽시, 그 다음 중간에 소금물, 그 다음 위에는 쭉정이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죠. 밀도 차이에 따라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렇다. 이어서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의 원리. 자, 그림으로 또 살펴볼게요. 밀도가 큰 액체는요. 바로 가라앉으니까 아래층. 밀도가 작은 액체는 뜨기 때문에 위층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액체 양이 적을 때는요. 스포이드로 이용해서 분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원리 기억하실 수 있겠죠? 양이 적을 때는 스포이드를 통해서 이 원리로 분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액체 양이 많을 때는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분별 깔때기예요. 분별 깔때기를 통해서 분리하시는데요. 자, 방법 한번 알려드릴까요? 분별 깔때기에 혼합물을 넣어줍니다. 자, 흔들어주세요. 네, 흔들어주시고 자, 가만히 둡니다. 지금 고정시켜 놓고 있죠? 가만히 두니까 자연스럽게 층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밀도 차에 따라서 가만히 두면 층 분리가 일어납니다. 단, 이때 주의점이 있죠. 분별 깔때기를 통해서 혼합물을 분리하고자 할 때 이 혼합물에 해당하는 것은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일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쪽은 물이고 한쪽은 기름인 거예요. 그러면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물은 그쵸? 가라앉죠? 밀도가 큰 물은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기름은 위에 뜬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층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쵸? 층 분리가 되었을 때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 콕을 열어요. 콕을 살짝 열게 되면 얘가 빠져나오게 됐죠? 이때 또 하나 주의점. 콕을 열 때요. 자, 어디를 같이 열어주면서 막의 뚜껑. 그쵸? 이것도 엽니다. 오픈. 막의 뚜껑도 열고요. 그 다음 콕을 열었을 때 물이 쑥쑥쑥쑥 잘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막의 쪽을 열게 되면요. 위에서 공기의 압력, 대기압에 따라서 눌러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더 쉽게 아래쪽에 있는 물질들이 쑥쑥쑥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콕을 살짝 열면서 물만 쏙 뺍니다. 물만 쏙 빼고 나면 기름이 남겠죠? 그때는 콕을 닫아요. 콕을 닫고 이 기름은 어디를 통해서? 막의 쪽을 통해서 빼내게 됩니다. 왜요? 벽면에 묻어있는 물질까지 섞이지 말라고 되도록이면 자, 물은 콕을 열어서 아래쪽으로, 혼자 남은 기름은 막의 쪽으로 위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그쵸? 분리하는 방법이었죠. 물질의 특성은 밀도를 이용한 겁니다.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분별 깔때기 모습입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일 때 이거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밀도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층 분리가 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위에는 기름, 아래쪽은 물 이래버리면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 차이도 있으니까 분리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 물과 식용유죠. 식용유, 기름이죠. 그렇죠? 물과 석유. 이것도 분리 가능하죠.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 간장하고 참기름도 기름. 동동 뜰 겁니다. 물과 사염화탄소도 역시 섞이지 않고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어서 쪽집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실험장치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 물어봤는데요. 주어져 있는 모습 한번 보세요. 자, 분별 깔때기. 이름 적어주실 수 있겠죠? 이 분별 깔때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거. 조건이 뭐였죠? 이거는 밀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라는 조건 있었고요. 또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 서로 섞이지 않는 물질일 때 분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서로 섞이지도 않고 밀도 차이도 있는 거 몇 번 찾았습니까? 저 1번이 바로 눈에 보이네요. 그쵸? 여러분들 정답 찾으셨어요? 정답은 바로 1번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이게 이렇게 정답 1번. 체크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과 같은 실험장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 보았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어서 이번엔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자, 증류에 해당하는 것은요, 용액을 가열해서 나오는 기체를 자 냉각시키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하는데요. 탁주로 청주 만들기 했습니다. 탁주가 뭐냐면 막걸리요. 청주는요, 우리 임금님 수라상에서 올릴 수 있는 깨끗한 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탁주에서요, 이러한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끓여내요. 끓여내서 냉각시키되면 순수한 고알코올 성분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맑은, 그쵸, 청주를 만들게 됩니다. 아, 혼탁한 막걸리 가지고 저렇게 청주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증류입니다. 네. 그 다음 분별 증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분별, 분, 나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이에요. 여기서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잘 섞인다라는 걸 보니까 아, 우리 앞에서 사용했던 그 방법은 안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분별 깔때기는요, 서로 잘 섞이지 않아야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분별 깔때기 사용할 수 없는 액체 혼합물은 요 분별 증류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은요, 끓는 점 차이를 통해서 이용해서 그 각 성분 액체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물과 에탄올이죠. 네. 물의 끓는 점은 100도입니다. 근데 에탄올의 끓는 점이 78도씨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끓는 점 차이를 통해서 분리해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물을 지금 가열하겠습니다. 에탄올과 섞여있는 이 물을 가열하게 되면 누가 먼저 끓겠습니까?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요. 그러면 걔를 따로 냉각시키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00도씨에 이르르면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끓어오른 에탄올은 냉각시켜서 그쵸? 다시 액체인 에탄올을 만들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물은 나중에 혼자 남게 됐죠? 그쵸? 그거 따로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방법으로 뭐다? 분별 증류를 해준다. 기억하시고요. 증류와 분별 증류 둘 다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그림 장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바로 분별 증류 실험 장치예요. 금방 물과 에탄올 분리하는 그 실험 장치가 이건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단순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서요, 혼합물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 끓인 쪽 넣어주는 것은 뭐 액체가 갑자기 끓어오는 거 방지하기 위한 거, 그쵸? 필수 아시잖아요. 아까 에탄올을 넣었기 때문에 에탄올이 인화성 물질이라고 해서 불 붙기 쉽다고 했지요? 그래서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막아주려고 끓임 쪽, 네, 실험 장치에서 필수 넣어줬고요. 위에 보시니까 유리관 도막이 있어요. 오, 유리관이 지금 이렇게 뚜박뚜박 난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막 넣어주는데 왜 그럴까요? 이 잘 자란 이 입자들이 존재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서 끓어오르잖아요. 끓어오르는데 이 유리관 도막 때문에 순간적으로 약간 냉각되니까 끓는 점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 애들은 다시 냉각되어서 내려가요. 수르륵 흘러 내려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아, 충분히 끓는 점에 도달한 애들만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바로 유리관 도막은 증류를 여러 번 반복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순수한 깨끗한 액체를 얻기 위해서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유리관 도막 장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계가 있는데요. 온도계 9부.
여기 보이시죠? 이 위치가 시험관 가지 달린 부분에 오도록 한다. 왜요? 이 순간에 그쵸? 바로 끓는 점을 측정하기 위해서죠. 기화가 된 그 순간 끓는 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쵸? 설정을 해놨습니다. 온도계 설정해놓고요. 이쪽을 보니까 이렇게 둥글둥글한 냉각기가 보이고 있는데요. 냉각기의 구조를 보시면 안에 가느다란 관이 있죠. 그 관을 타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에탄올 먼저 끌어올 거라고 했죠. 에탄올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 번 증주 반복하면서 정말 순수한 에탄올 끌어올랐으니까 기체 상태겠죠. 기체 상태가 이렇게 그 끓는 순간 끓는 점 확인하고요. 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 얇은 관 보이시죠? 가느다란 이 관을 통해서 에탄올의 기체 상태가 갈 건데 기체를 뭐 하기 위해서 냉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깥쪽 둥근 부분 보이시죠? 그쪽으로 찬물을 넣게 됩니다. 아하. 이때 찬물을 넣는 방향을 보시면요. 여기서 찬물이 들어가요. 아래쪽부터 들어가면서 찬물이 감싸요. 이게 가느다란 관이라면 아래쪽부터 찬물이 들어가면서 여기를 감싸요. 오. 찬물이 이렇게 감싸니까 여기를 이렇게 감싸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아래쪽부터 요런 식으로 네, 감싼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요 아래쪽에 그래서 올라가는 거구나. 이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에탄올을 바로 기체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바깥쪽에 지금 파란색 색칠된 거 보이죠? 물 넣는 거예요. 아래쪽부터 물이 들어가면서 찬물이 감싸서 감아 올리듯이. 그쵸? 그럼 충분하게 냉각 효과가 있겠죠.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거 잘못하면 실험 제대로 안 됩니다. 아래쪽부터 물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쪽에서 물이 들어가면요. 위쪽에서 물이 그냥 어때요? 아래로 쭉 직진하겠죠. 근데 아래쪽부터 찬물을 넣게 되면 충분히 감싸면서 그렇죠. 냉각 효과 충분히 주면서 차오른단 말이에요. 아래에서는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으로 충분히 냉각 효과를 받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위치 중요하거든요. 네. 자, 아래쪽에서 찬물 넣고요. 위쪽에서 그러면 충분히 냉각 효과가 끝난. 그럼 위쪽에서 나오는 물은 좀 따뜻할 거예요. 아, 이쪽에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냉각기 장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찬물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흘러가도록 한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먼저 이런 식으로 액체로 삼각 플라스크 안에 모이게 됩니다. 바로 에탄올이 먼저 여기에 그쵸? 모이게 되겠죠. 이어서 이번에는요. 자, 좀 기출 문제인데 주어져 있는 거 보니까 실험 장치가 어때요? 4개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골고루 공부를 다 해야 되겠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실험 장치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실험 장치가 물질의 특성, 뭐를 이용한 겁니까? 그렇죠. 금방 배웠잖아요. 밀도를 이용한 것이었고요. 밀도차를 이용한, 자, 뭡니까 이거? 분별, 깔때기. 써주실 수 있겠죠. 그쵸? 네. 자, 두 번째가 금방 보신 건데, 여기는 냉각기가 조금 심플하게, 간단하게 찬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네. 실제로 학교나 이제 과학 실험실에서 쓰는 건 아까 그 냉각기거든요. 리비 냉각기라고 불러주는데 그거 많이 쓰고요. 단순화하면 요렇게 찬물 비거에 담아서 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바로 뭡니까? 분별. 증류 실험 장치였었죠. 맞습니까? 네. 요 장치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것이다. 자, 지금 메모하고 계시죠? 그쵸? 네. 세 번째는요. 자, 지금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요거는 용해도 차를 이용한 것으로서 거름 장치라고, 네, 불러주는 것입니다. 메모는 미리 한번 해주세요. 거름 장치. 그쵸?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이것도 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 정답이 자, 뭡니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 바로 그렇죠.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정답이 바로 분별 증류 실험 장치라서 제가 배치를 이쪽에다가 지금 해놨어요. 먼저 한 번 더 강조 드리면서 아, 모든 실험 장치가 다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지금 긴장감 늦추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집중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분별 증류 실험 장치 이거 끓는 점 차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거 뭐 3번, 4번 되는 거 뒤쪽에서 또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자, 중학교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실험을 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요거 학교에서도 또 간단하게 실험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검정고시 시험 문제에서 지금 보니까 실험장치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4개나 한 번에 등장하고 있었죠. 세세하게 또 학습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물질의 특성 무엇을 이용했고 실험장치는 무엇인지 점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원유의 분별 증류입니다. 이름이 분별 증류니까 뭘 이용했겠어요? 물질의 특성 끓는 점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분리 원리는요. 정제되지 않은 석유입니다. 원유 상태예요. 이거를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증류탑에서 자, 이건 얘가 증류탑이에요. 여기서 분리할 수 있는데요. 분리 순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가열을 할 거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은 에서 점차 그렇죠. 높은 쪽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지금 보니까 위쪽에서 먼저 분리가 된대요. 끓는 점이 낮은 애가 여기 위쪽으로 먼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가솔린, 등유, 경유, 증유 요 순서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 상태에서 석유가스, 가솔린, 등유, 경유, 증유, 아스팔트까지 있습니다. 누가 가장 끓는 점이 높을까요? 아스팔트. 그럼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것은 석유가스. 됐습니까? 석유가스, LPG라고도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된다 이겁니다.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위쪽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끓는 점이 낮은 거 가장 먼저 나올 거니까 위로.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아스팔트에 해당하는 것은 고체 찌꺼기.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상태로 가장 나중에 여기에 남아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아스팔트는 아시죠? 우리 아스팔트 깔 때 거기 깔아놓는 네, 고체 찌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정리하실 수 있겠죠? 원유, 우리 석유, 정제되지 않은 요 석유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분별, 증류를 통해서 나눌 수가 있었던 거구나.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기체, 혼합물의 분리.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뷰테인과 프로페인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부탄가스라고 많이 기억하실 건데 자, 과학에서 용어 개정이 되면서 부탄가스 아니고요. 뷰테인이라고 불러주셔야 되거든요. 자, 뷰테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0.5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판가스라고 많이 들어봤던 거 역시 프로페인이라고 이름 바뀌었거든요. 프로페인의 끓는 점은 마이너스 43도씨입니다. 이 혼합물을 두 물질의 끓는 점 사이 중간 온도로 설정하게 되면 냉각하면 하나는 액체, 하나는 기체 이렇게 하면서 분리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두 물질의 끓는 점 중간 온도가 되면 하나는 액체, 하나는 기체 나눠지겠구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질소와 산소의 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주냐면요. 자, 지금 끓는 점. 얘네 둘의 끓는 점 중간 온도 설정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온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183, 마이너스 196. 너무 낮아요. 그래서 서서히 냉각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얘네들은 아예 확 내려요. 마이너스 200도씨까지 확 내려요. 확 냉각한 다음에 그 다음 그쵸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상승. 그렇게 하면 모두 액화된 다음에 서서히 상승하면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먼저 기화되는 애가 자 질소 기체겠죠? 맞죠? 마이너스 200에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96을 먼저 만나겠죠? 그래서 질소 기체 먼저 기화될 겁니다. 그러면 질소 기체는 기화 상태, 그쵸? 기체가 돼서 될 것이고요. 산소는 아직 액체이니까 분리가 되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써준다라는 거죠. 자, 끓는 점 차이를 통해서 네, 혼합물 분리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입니다. 앞에서 요 장치 보셨죠? 시험 문제, 기출문제에서 언급되었던 그림이 요겁니다. 요게 바로 거름장치인데요. 어떤 용매 잘 녹는 고체와 녹지 않는 고체 혼합물일 때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녹고 하나는 녹지 않고 용해도 차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용해도 차이? 무엇? 그렇죠. 용매.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름장치다. 이걸 이용한 이 방법을 거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거름을 이용한 예가 모래와 소금. 바로 생각해 볼게요. 자, 모래는 물에 녹지 않아요. 그런데 소금은 물에 녹아요.
물에 녹은 소금은요, 밑으로, 그쵸? B컷 쪽으로 내려가겠죠? B컷 쪽으로 물에 녹은 소금이 물하고 소금이 갈 것이고요. 위쪽에 거름종이에는요, 네, 여기 거름종이 쪽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자, 아까 누가 녹지 않는다고 했죠? 네, 모래요. 이쪽에는 모래가 남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됐나요? 네. 자, 요렇게 거름종이 쪽에는 물에 녹지 않은 모래가, 물에 녹은 애들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구나 라고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실험장치 문제가 나올까봐 강조를 드린다면, 요 지금 보시면 깔때기 보이시죠? 요 깔때기에 자, 뾰족한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 뾰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이 벽면과 맞닿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 그림을 이쁘게 또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뾰족한 부분, 뾰족한 거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크게 그렸습니다. 뾰족한 부분, 그쵸?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자, 비커를 색깔을 다른 걸로 해줄까요? 비커, 그렇죠. 비커의 벽면과 다 있어야지 여기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액체가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네, 차오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이렇게 실험 장치를 꾸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액체도 보시면 액체가 튀어서 얼굴에 이제 묻게 되면 안 좋잖아요. 이거는 지금 안전한 물질이지만 다른 물질도 또 혼합물에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실험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지금 보면 비커도 유리막대를 통해서 살살살살 흘려보내고 있죠. 흘려보내고 깔때기에서는 또 벽면, 비커 벽면 닿게끔 해서 살살살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용매에 따른 걸음 결과 한번 보시면요. 소금과 나프탈렌의 예를 한번 들었는데요. 소금에 해당하는 것은 자, 물에 녹아요. 네. 물에 녹으니까 비커 쪽에 바로 녹은 이 상태가 내려가게 됩니다. 물에 녹아서 소금이 비커 쪽으로, 녹지 못하는 나프탈렌은 거름종이 쪽에, 그쵸? 남게 되겠고요. 만약에 용매가 뭐다? 에탄올이다. 이 에탄올은 누굴 녹이냐면요. 나프탈렌을 녹여요. 그래서 나프탈렌하고 에탄올이 이번엔 녹았기 때문에 비커 쪽으로, 녹지 못한 소금은 거름종이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용매에 따라서 제가 뭐라고 했죠? 용해도 차이 이용해서 분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장치가 뭐라고요? 거름장치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나요? 그럼 이어서 추출 살펴보겠습니다. 고체나 액체 혼합물에서 특정한 성분만을 녹여요. 특정 성분만을 녹여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특정 용매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자, 추출을 사용하는 용매 조건은요. 분리하려는 물질은 녹이지만 다른 성분은 녹이지 않아야지, 하나는 녹이고 하나는 녹이지 않아야지 분리가 되겠죠. 두 용매가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지금 보시면 추출을 이용한 예입니다. 녹차의 성분을 물에 우려낸다. 그쵸? 그럼 녹차 성분이 물에 우려나서 나중에 보면 녹차 색깔이 녹색이, 그렇죠?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통 우려내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추출인데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콩을 에테르에 넣어서 콩 속의 지방을 추출한다라고 해요. 이걸 잘 추출하기 위해서 콩을 이렇게 가루를 냅니다. 가루를 내가지고요. 에테르에 넣게 되면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에테르와 잘 만나게 되면서 콩 속의 지방을 추출하기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고요. 식초 속에는 아세트산을 자, 또 에테르로 이렇게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식초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것도 혼합물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 얘는 아세트산 플러스 물입니다. 아세트산이 4 내지 6% 들어있고요. 그 나머지가 물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식초. 요거에서 누구를요? 아세트산만 무엇을 통해서? 에테르를 통해서 추출해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아세트산이라는 뭐죠? 용지를 녹이고 있는 에테르는 뭐라고요? 네, 용매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특정 용매를 통해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하는 거구나. 지금 특정 용매 여기에서 에테르 사용했죠?
콩도 지금 에테를 사용했고요. 아세트산도 지금 에테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녹차 성분은 그럼 용매가 뭐가 되는 거죠? 물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추출에 해당하는 거 생활 속에서 떠오르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기체 혼합물에 불립니다. 기체 혼합물 중 역시 한 성분만을 특정 성분, 지금 한 성분 이런 표현들 나오고 있죠. 네, 앞에서는 특정 성분 원하는 게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 한 성분이요. 기체 혼합물 중에서 그걸 녹인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기체 혼합물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걔를 녹여서 용매에 통과시켜서 분리하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걸 한번 보시면요. 암모니아가 지금 섞인 공기입니다. 이 암모니아는요. 우리 암모니아 배우셨잖아요. NH3. 얘가요. 물에 잘 녹아요. 다시 한 번 더.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는다. 암모니아가 물에 잘 녹는다 했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요. 암모니아가 섞인 공기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물에 녹으니까 물과 암모니아 같이 나오죠. 암모니아 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모니아가 제거된 깨끗한 공기는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공기의 성분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우리 앞에서 혼합물 부분 배웠을 때 공기에는 질소가 78%, 기억나십니까? 산소가 21%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쵸? 이 질소와 산소 얘네들은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녹지 이거 않는다 표시였고요. 여기는 퍼센트 강조 퍼센트. 네. 잘 안 보이실까봐 네, 강조해봤습니다. 공기에 해당하는 거 질소, 산소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 근데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는 거구나. 그래서 암모니아를 제거할 수 있어요. 언제 쓰이겠습니까? 공기를 정화시킬 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용매, 물에 대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요. 물에 잘 녹는 기체를 한번 볼까요? 물에 잘 녹는 기체를 보니까요. 암모니아,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거 뭐예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공장 매연에서 나올 수 있는 기체예요. 그럼 안 좋은 성분이네요? 이 안 좋은 기체들을, 오염 기체들을, 그쵸?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체들을 물에 잘 녹으니까 제거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비 온 다음 날 공기 굉장히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비가 오면요. 이 물에 잘 녹는 기체들은 물에 녹아서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비 온 다음 날 공기 산뜻하거든요. 산책하면 좋습니다. 잘 녹지 않는 기체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 거기 안에 질소, 산소, 수소도 있죠. 요런 것들은 잘 녹지 않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괜찮구나. 됐죠? 이렇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기체 혼합물을 분리한 얘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킬 때 공기와 암모니아 기체 이렇게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앞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 정리되고 있습니까? 거름장치, 지금 추출, 기체 혼합물의 분리까지 요거 뭐였죠? 용해도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재결정 보겠습니다. 재결정은요. 여기 결정이란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결정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재결정, 분별 결정. 앞에서 배웠던 것도 용해도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고요. 재결정과 분별 결정도 용해도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건 맞는데요. 살짝 차이가 나는 게 앞에서 지금 언급드렸던 거름장치라든지 추출이라든지 기체 혼합물의 분리 있죠. 요 기체 혼합물의 분리까지, 그렇죠? 요런 것들은 용해도는 용해도인데 그 용해도라는 물질의
특성 중에서도 용매에 따른, 용매에 따른 용해도, 용매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통해서 분리할 때 거름, 추출, 기체 혼합물의 분리, 이런 예들이 있었어요. 그랬고요. 용해도라는 물질의 특성이긴 한데 온도에 따른, 얘가 뭐라고요? 뭐뭐에 따른, 그쵸?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달라질 수 있었잖아요. 앞에서 우리 그래프 보시면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 곡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의 예가 바로 재결정과 뭐라고요? 분별 결정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재결정은요, 재가 다시 제자예요. 다시 결정 만든다는 거예요. 소량의 불순물이 포함되니까 그 교체 물질을 높은 온도의 용매에 녹여서 다시 깨끗한 순수한 결정을 얻고자 하는 방법이 재결정입니다. 그럼 재결정은 나 조금 더 깨끗하게 정제시키고 싶어. 아스피린 정제하기, 그리고 천일염은 그냥 바다에서 얻은 소금이거든요. 거기 약간 불순물이 있어요. 네. 약간 잡티가 있는 것처럼 불순물이 좀 있는데 그걸 정제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하얀 소금이죠. 그 깨끗한 정제 소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재결정. 다시 깨끗하게 정제시킬 거야.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분별 결정은요. 분별. 나눠준다는 거죠.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하고 작은 고체가 있어요. 그 혼합물을 냉각시키면 석출되는 그 물질을 통해서 분리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프 한번 느낌 보여드릴게요. 하나는요, 요래요. 자, A라는 물질은 요런 상태, B라는 물질은 요런 느낌이에요. B라는 물질은 지금 보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이쪽에다 써볼까요? 이쪽 Y축의 값이, 그쵸? 용해도 값입니다. 여기는요, 자,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A는 용해도 값이 커졌고 낮아지니까 용해도가 떨어져요. 그쵸? 그럼 A는 냉각시키면 석출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B는요, 냉각시켜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A는 석출되면서 그 용질을 얻어낸다는 거죠. 그럼 A, B가 혼합되었을 때 냉각시키면 A가, 그쵸? 석출되면서 B랑 분리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A가 많이 석출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분별 결정, 분리하는 예가 바로 붕산과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과 염화나트륨인데 지금 특징 확인하셨어요? 염화나트륨이 여기 들어간 이유는 이렇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은 이거 있죠? 제가 B라고 예를 들어준 거. 요게 바로 염화나트륨이에요. NaCl. 우리 화학식 기억하십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거 또 한번 적어봤습니다. NaCl. 얘가 바로 뭐라고요? 염화나트륨. 이 염화나트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밋밋해요. 그렇죠? 그래서 염화나트륨하고 또 다른 물질을 이렇게 분리할 때 분별 결정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구분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용해도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의 분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크로마토그래피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에 따라 이동 속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한 건데요. 자, 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인펜, 잉크 표시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자, 진하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물 준비합니다. 자, 지금 보면, 지금 눈금 실린더에 물을 이런 식으로, 이 잉크보다 약간 아래쪽에까지 물이 이렇게 채워지게끔, 그쵸? 눈금 실린더 준비했죠? 자, 그렇다면 종이가 요 물을 갖다가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흡수하면서 위로, 그쵸? 물이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물이 적셔진 상태로 여기 사인펜 잉크에서 이런 식으로 색소 표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하. 그러면 거기 색소 표시가 예를 들어 5개가 되었다. 그러면 5가지의 물질이 그 안에 혼합되어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런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은요,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게 적은 양이 있어도 분리 가능하겠죠. 그 다음 비교적 간단하고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의점은요, 자, 여기 보시면 고무마개가 이렇게 닫혀져 있습니다.
요 이유는 물이 이렇게 증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겠죠. 물이 증발되지 않아야지 순수하게 종이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흡수되면서 색소 표시가 잘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A, B, C, D, E 물질이 있습니다. 자, 순물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표시가 색깔 하나만 나타나고 있어요. A하고 C, 그리고 E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색깔들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었죠. 근데 혼합물이라면 색깔이 여러 가지 표시가 되고 있네요. B는 보니까 여기, 자, 여기, 서로 다른 색깔 표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D에 해당하는 것도 보면 여기. 지금 세 가지 물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찍혀져 있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생활 속 예입니다. 식물의 엽록소 분리도, 네, 역시 색소 이런 거 분리할 때, 꽃잎 속의 색소 분리할 때 크로마토그래피 이용할 수 있겠고요. 소변 검사할 때 아시죠? 바로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인데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할 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혼합물의 분리 공부한 내용들 기억해 볼까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요. 분비할 깔때기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였죠. 분비할 증류는 끓는 점이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거름장치는 용해도라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거였죠. 실험장치 강조 부탁드리고요. 일상적인 예, 어디서 그렇게 혼합물의 분리가 이용되는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